영문에서 한글로 바뀌고 나니까 저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이게 맞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응형 자막바랑 테두리 자막바 여러 가지 자막을 이용한 이런 효과들 먼저 진행을 해 가면서 다빈치 리졸브 18 한글 버전에 조금 더 친숙해진 다음에 인트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반응형 자막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불러오겠습니다. 내고왕 반응형 자막바. 에디트 페이지에서 진행할 거고요. 해상도는 FHD 1920, 108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0프레임 자동으로 하고, 이 프록시 미디어 최적화 이런 것들은 LT로 모두 바꿔줬습니다. 자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텍스트 플러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펙트, 뭐 오픈 FX, 오디오 FX 이런 부분들 한글로 바꿨을 때 조금 어색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아마 변경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기존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텍스트가 이쪽으로 왔고요. 텍스트 플러스가 위쪽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파일 배치 순서가 한글이 맨 마지막이니까 텍스트 플러스는 변경이 되지 않았으니까 상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원래 이쪽에 있던 텍스트를 가져오게 되면 선택했을 때 텍스트 자막이 됩니다. 항상 가져올 때 텍스트 플러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무래도 베타 버전이니까 렉이 심하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업그레이드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이펙트에서 타이틀 첫 번째 있는 텍스트 플러스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메뉴하고 이것들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 가져놨습니다. 이전에 인스펙터 메뉴가 관리자 메뉴죠. 관리자에서 하단의 메뉴들은 기존의 텍스트 플러스를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모두 바뀌면 기존의 사용자들하고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보면 폰트 안에 영문으로 나와서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불편해 하셨는데 다행히 이 한글이 보여집니다. 대신 이렇게 함으로써 단점은 여기 폰트 부분을 선택해서 2를 눌렀을 때 2로 시작되는 폰트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다시 한번 선택하고 G를 누르면 G로 시작하는 폰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자주 쓰는 폰트들을 앞글자만 외워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한글로 되고 나서는 그것이 안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겐 내가 설치한 폰트가 어디 있지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 방식으로 찾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대신 이건 있습니다. 이게 안 됐었거든요. 폰트 이 글씨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굴리면 17부터 됐는지 18부터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8에 발견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익숙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요. 굳이 고딕체와 명조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은 이 고딕체와 명조체는 너무 촌스러워서 안 써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막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딕체와 명조체를 굉장히 자주 쓰고 아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전체적인 영상 그리고 진행자들의 텐션하고 맞춰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이런 색감을 사용하는 걸로 보이고요. 나눔 고딕 이런 걸로 써도 되고요. 애플 고딕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고요. 설치되어 있는 고딕체나 쓰셔도 별 차이 없습니다. 디자인이 약간 틀린 건데 크기를 설정해야겠죠. 0.04 정도 줄이고 쉐이딩 메뉴로 넘어가서 셀렉트 엘리먼트가 폰트처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고르는 형식이었는데 펼쳐졌습니다. 타입도 이렇게 펼쳐졌고요. 이거는 이제 너무 길어서 여기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펼쳐지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긴 하는데, 주의할 점은 선택이 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의 색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는 4번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1번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 사용상에 내가 선택하고 수정하려는 자막이 맞는지는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대신 선택하는 속도가 빨라졌죠.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항상
이상. 4번에 보면 보더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엘리먼트 선택하고요. 컬러는 검은색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막하고 자막 빈 공간이 띄어 있잖아요. 요거는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셔도 되고 라인으로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내고항에서는 하단 자막을 2줄 이상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여러 곳에서 촬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하고 맞추도록 한 번에 쫙쫙 읽히도록 자막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쓰지만 이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2줄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2줄이 된다라고 하면 솔리드 컬러를 하고 밝은 색을, 오히려 이게 더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2줄이 되었을 때 라인 같은 경우는 위에 글자와 밑에 글자의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라인 스펙싱을 이렇게 벌려보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분리가 되니까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텍스트로 바꿔보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게 어떨 때 좋으냐면요, 2개 국어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텍스트가 더 좋습니다. 장난감 가지고 싶은 뿡이를 영문으로 하면 이렇게 쳐도 뭐 하단 자막이 길던 짧던 상관없이 상단이든 하단이든 가장 긴 자막을 기준으로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나의 스타일과 맞는 자막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반응형 자막반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통해서 Y 값을 내려주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상단에 보기 메뉴에서 안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이프 에어리어가 안전 영역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ON을 하면 이렇게 안전 영역이 생기거든요. 이 안전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자막을 배치하는 것이 말 그대로 안전합니다. 잘 보이고, 우리가 영상을 플레이하다 보면 하단에 있는 재생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걸치지 않는 이런 위치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좀 적당히 위로 올리는 게 좋고, 낮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쉐이딩에서 색상을 변경해도 되고요. 텍스트에서 색상을 변경해도 됩니다. 쉐이딩에서 변경하면 지금 4번이 선택됐으니까 배경이 변경이 될 거니까 1번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서로 조절하고 싶다고 하면 텍스트의 1번은 글자, 쉐이딩은 4번을 만들어 놔서 이거는 수시로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뭐 텍스트를 바꾸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죠. 내고항에서 많이 나오는 흰색에 검은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위에하고 아래하고 간격이 있어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요게 보기 싫으면 확장해서 포지션의 Y 값을, 오프셋 Y 값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막 바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4번 엘리먼트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1번으로 가서 포지션 값을 움직이면 1번 엘리먼트의 자막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1번에서 뭐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빨간색도 많이 쓰죠. 검은색에 빨간색. 경고나 다급한 상황이나 조금 뭐 급발진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빨간색도 많이 사용하죠.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흰색으로 바꾸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빨간색으로 만드는 걸 해볼게요. 퓨전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퓨전 페이지는 거의 한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목록 같은 거는 한글화가 어느 정도 되기는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안 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상단에 싱글 뷰 이렇게 하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템플릿 노드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을 선택해서 모디파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자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녹색으로 어쨌든 오른쪽 마우스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을 선택해서 모디파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자막을 선택합니다. 노드를 선택을 해야 이렇게 녹색으로 되거든요. 노드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아무리 선택해도 녹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템플릿에서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을 해서 모디파이어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면 글자 주변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막
자막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막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면 영상들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모든 자막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색상을 바꾸고 싶은 자막을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퓨전 페이지에서 작업하지 않을 트랙을 지워놓고 비활성화하면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면 상단에 있는 자막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 여기만 모디파이어로 변경, 두 번째 거는 또 여기만 변경, 세 번째 거는 뭐 여기만 변경, 네 번째 거는 또 여기만 선택해서 변경, 다섯 번째 거는 여기 색상을 선택해서 변경.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트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해서 활성화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랙을 지워서 이동하는 거는 이 컬러 탭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막을 다 하고 나서 나는 색 보정을 해야 되는데 얘도 자막도 색 보정 클립에 있으면 작업하기가 힘든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트랙을 비활성화를 해놓고 컬러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활성화되어 있는 5가지 영상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빠르게 선택해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보면 선택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선택하고 OK 누르고 이거 아니네 또 선택해서 누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텍스트에서 색상을 바꿨을 때 이 부분만 변경이 되는 이유는 이 앞부분은 퓨전 페이지에서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으로 색상을 변경했기 때문이에요.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을 하면 색상이든 크기든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잘못했는데 그럴 때는 모디파이어에서 하단에 클리어 올 캐릭터 스타일링을 선택을 하면 변경했던 것을 취소가 되고 툴로 와서 내가 색상을 변경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디어 풀에서 처음에는 때문에까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 요 때문에만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바꾸게 되면 사양은 편집을 해 보았기 까지 고정이 된 거고 선택한 이 때문에는 또 흰색으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툴로 가서 얘를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얘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빨간색이었을 때 이 부분만 다시 돌리고 싶다고 하면 선택을 해서 클리어 셀렉티드 캐릭터 스타일링을 하면 이 부분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툴로 이동해서 이 색상을 원래대로 변경을 하면 고정했던 부분이 풀리게 되고 이 부분만 빨간색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 속도에 맞춰서 한 요 정도 길이가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때는 라이트 온 기능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키프레임을 주고 이렇게 엔드 쪽을 줄여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끝부분으로 이동해서 자막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 온을 끝까지 와서 확대를 해주면 시작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타자 치는 사운드를 이 하단에다가 배치를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내고왕에서 많이 쓰는 장면은 제가 추천하는 컴퓨터가까지 잘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볼게요. 제가 추천하는 컴퓨터가를 지우고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자막도 기준으로 좌우로 배치가 된 거고 두 번째 자막도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로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H 앵커가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 때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아니라 여기만 뚝 떨어지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막의 길이죠. 제가 추천하는 컴퓨터가 여기까지 자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부분의 자막을 컴퓨터 각까지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대신 이렇게 좀 여유있게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컴퓨터가 누군가에겐 빠르지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로 분류를 해놓고 1번은 제가만 보이게, 그 다음에 추천하는 까지 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까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누구에겐까지만 남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남겨주면 제가 추천하는 컴퓨터가 누군가에게 빠르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자막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